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의 김철입니다. 저희 JTB 뉴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의 총선 현장을 기획했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인터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적뷰가 80만 뷰를 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JTB 뉴스 채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JTB 뉴스 구독하셔서 다양한 총선 뉴스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최강욱 전 의원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22대 총선의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총선 현장 진행하시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주로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저희 특집 방송을 유튜브로 쭉 구독하고 따라와서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격전지에 나선 지역구 후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야권 지지자들과 야권 후보들의 기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들이 많이 느껴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각 당의 그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민주당은 151석 안팎, 그리고 국민의힘은 120석 또는 130석 안팎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상하고 목표치를 좀 낮게 잡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100석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외견상으로는 지지자들이 실망을 해서 이제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좀 경합 지역의 판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역구를 한번 볼까요? 지역구 잘 아시다시피 254석인데 먼저 여야가 격전지로 분류하는 곳이 서울 네.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전체 48석 가운데 4년 전처럼 최대 41석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번보다 조금 늘어난 최대 11석 안팎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후보들의 반응이나 또 지지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강남 서초구 정도를 제외하고 어디서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서울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모습, 특히 이제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안정권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후보가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긴장되고 하루하루 이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용산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또 강남의 경우에도 강남을, 강남병, 또 서초을 이런 데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만큼의 서울 의석수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보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는 모두 60석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55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대 8석 안팎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4년 전에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7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경기에서도 큰 표의 득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압승을 할 거라는 것은 양당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난번 21대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성남 분당의 2개의 지역구, 이런 데가 격전지로 분류가 됐었는데 분당 갑의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추월해가지고 좀 차이를 벌려가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분당 을의 경우가 오히려 경합인데 지금 김은혜 후보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간절하게 초조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그렇게 우세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둘이 초박빙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겨왔던 지역인데
의외로 이천 시장 출신의 민주당 엄태준 후보가 더 앞서간다는 분석들이 많아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21대 총선에 가지고 있었던 의석들을 과연 그대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절대 강세 지역이라고 했던 포천 가평 지역도 좀 민주당이 맹추격을 해서 이제 박빙까지 왔다라는 분석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경기도 또 수도권 서울 함께 포함해서 인천까지 포함해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부산은 모두 18석이 걸려 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은 부산 18석 가운데 3석을 확보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울의 박재호, 북강서갑의 전재수, 그리고 사갑의 최인호, 이 3명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은 이 부산에서 3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의 기존 현역 의원 3명은 전재수 최인호 의원은 처음부터 안정권에 있었던 것 같고요. 박재호 의원 지역이 부산 남구가 가불이 합쳐지면서 지금 현역 의원 둘이서 지금 빅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합 지역으로 양당 다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재호 의원이 그래도 2~3% 계속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절대 우세 지역에 있었던 해운대, 수영 뭐 이런 데에서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보이고 또 사상구, 사하구 이쪽에서도 이재성 후보나 배재정 후보나 이런 분들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낙동가별트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였던 지역인데 지역의 분위기나 판세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보인다라는 의견이 현지 분들한테서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유세를 하면서 일종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동풍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그 결과를 굉장히 흥미깊게 지금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지역이 박빙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하니까요. 네. 경남을 볼까요? 경남은 모두 16석이 걸려 있습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은 이 16석 가운데 3석을 확보했는데요. 김해갑의 민홍철 3선, 그리고 김해을의 김정우 재선, 그리고 양산을의 김두관 재선, 이렇게 해서 모두 4년 전에 민주당이 16석 가운데 3석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경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예.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만 해도 김해을의 김정호 후보 정도가 좀 안정권에 있지 않나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김해갑이 지금 약간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같고 김두관 후보는 그 전직 도지사들끼리 그러니까 김태호, 김두관 두 분의 빅매치가 있었죠. 처음에 백중세를 보이다가 갈수록 김두관 후보가 앞서가서 지금은 뭐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다라는 게 김두관 후보 측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갑의 최근에 막말포동이 또 양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해나 창원 이쪽이 이제 소위 낙동강 벨트하고 연결돼서 거제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기대를 거는 곳이었는데 창원의 허성무 후보나 또 창원 진해구의 황기철 후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제의 변광용 후보인가요? 거기도 지금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국민의힘이 경남에서도 의석을 좀 몇 개 뺏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 수도권 가운데 지금 인천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저 인천을 보겠습니다.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가운데 11석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중동 옹진인가요? 중구 옹진 강화군 거기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그 약세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민주당 후보가 선전해서 지금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미추홀구의 남영희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방문하고 집중 유세를 하는 거에서 보면 백중 열세에서 백중 우세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 뭐 계양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에서는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빅매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백중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도 다른 수도권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8석이 걸려있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4년 전에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이 4석, 그리고 기타가 1석입니다. 8석 가운데 과연 누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강원에서 이런 관심이 큰데, 자, 강원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강원도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우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원주, 을의 그 송기현 후보하고 춘천의 허영 후보 정도는 민주당에서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백중 우세 지역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엊그제 이제 권성동 후보가 강릉에서 서울로 직접 올라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데서 보듯이 지금 강릉의 판세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강원도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도권에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싶은 견해들이 있던데,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으로 가볼까요? 대전은 모두 7석이 걸려 있는데 4년 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대전광역시 7석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은 전통적으로 중구하고 동구가 국민의힘 방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동구의 장철민 후보는, 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처음부터 계속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고, 중구가 이제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중구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었는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 중구청장 출신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하고, 그 민주당 후보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우세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21대와 같은 7석 전체 석권을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1석 정도 중구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충남을 볼까요? 충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그 세력이 팽팽한 곳인데, 4년 전 결과를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6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5석, 사실상 굉장히 팽팽한 양세를 보였는데, 이번 충남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충남은 이번에도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양쪽 당 후보들이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고, 홍성 예산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민주당이 전직 지사였던 양승조 후보를 투입하면서 초반에 좀 파란이 일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양승조 후보가 완전히 전세를 역전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보령 서천의 나소열 후보, 그 다음에 공주 청양의 박수현 정진석 후보, 보령 서천은 나소열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맞붙었죠.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로가 지금 우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완전히 앞서가지는 못하는 걸로 보이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졌던 아산 갑인가요? 복교왕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지난번보다 더 충남에서 뺏길 수 있는 의석이 어디냐 하는 거는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고,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충남 의석들은 백중세로 돌아섰거나 백중 열세로 보인다라는 관측들이 있는 곳이 한 2-3군데 생겨서 충남의 판세도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충북을 보겠습니다. 4년 전에는 충청북도 개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석,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은 민주당이 청주의 내석인가요? 거기를 석권했었죠. 그런데 보궐선거를 통해서 1석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청주 지역에서 여러 후보들 간에 그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주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같고,
보은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후보도 그 이재한 후보, 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전에 이용희 국회부의장의 아드님인데 여러 번 출마했던 적이 있고 지역에서 이제 익숙한 얼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대구로 잘 들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모두 11석이 걸려 있는데 예. 당시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모두 11석을 차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4년 전에 수성갑에 도전을 했었죠. 그런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마저 이곳에 실패한 곳입니다. 자, 의원님, 대구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대구야 뭐 양당 공이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 같고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라거나 화재 후보 얘기가 들린 적이 없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고 김부겸 후보나 저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을 열심히 지금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와 분위기는 그래도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당선을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을 볼까요? 경상북도. 4년 전에는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3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영남 가운데 가장 공략하기 힘든 곳이 지금 경북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경북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그렇죠. 경북의 경우에도 대구와 포함해서 무소속 후보가 혹시 당선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경환 후보의 경우가 특히 이제 당선이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국민의힘이 석권하는 거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도태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하여튼 국민의힘이 석권하는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JTB 전주 방송이 위치해 있는 전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는 우리 추강욱 의원님의 전 고향이기도 하신데요. 10석이 모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20년 만에 전북 10석을 석권하는 셈인데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곳이 전주 울인데 전주 울에서 정운철 의원이 생각만큼 여기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라북도가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이렇게 10석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렇군요. 그동안에 국민의당 바람이나 무소속 후보 당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년 만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석권한 지가 오래됐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이야 뭐 전석을 석권한다는 분위기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뭐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뛰고 있는 후보들도 이렇게 별반 당선이 되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도. 네. 이번에는 광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8석이 걸려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6석을 차지할 거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전북에 이어서 광주, 전남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전석을 석권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유일한 관심사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출마한 광주 광산을이죠. 거기서 과연 15%를 넘겨서 득표할 수 있느냐. 15%라고 하는 것이 투입된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하한선이기 때문에 15%의 득표율을 넘길 수 있느냐 정도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뭐 광주 전남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는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비례정당 중에 1위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오히려 흥미있게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를 볼까요? 제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3석이 걸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 전 총선에 모두 3석을 차지했는데 당시 송재호, 오영훈, 유성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제주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지금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송재호 의원 대신 문대림 후보가 지금 뛰고 있고 오영훈 의원은 지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김한규 의원이 보궐로 당선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성곤 의원은 그대로 서귀포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세 지역 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같고, 특히 최근에 4.3 항쟁 기념식에 여전히 또 대통령이 불참하고, 작년만 해도 대통령의 그 축사를 총리가 대독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총리의 그 연설로 일종의 격화가 된 거죠. 뭐 그런저런 점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의석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선거 관리 관계자들도, 한동훈 위원장도 제주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데서 보듯이 제주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게 통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을 가보겠습니다. 세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석이 걸려 있는데 4년 전에는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세종갑에서 홍성국 의원, 그 다음에 세종을에서 강준현 후보가 금배지를 달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은 세종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그래서 과연 그 두 석이 어디로 갈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그렇죠. 세종갑에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던 민주당 후보가 각종 그 문제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에게 얼마만큼의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냐. 김종민 후보가 지역에서 민주당 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우세하게 당선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완벽하게 민주당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서 계속 긴장하면서 뛰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 백중 우세로 김종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은 지역구 못지않게 비례대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그리고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이 주로 그 5개 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나눠갈 것 같은데, 관심은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몇 석일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그 의석수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의 의석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소한 10석은 다 예상하는 것 같고, 10석 이상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 것이냐에 주로 관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에 비춰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이 작동을 해서 위성정당의 득표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양당 간의 어떤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고 민주당도 받아들이는 모양이어서 지난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공격하는 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3번의 기호를 받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긴장하고, 오늘도 지금 곳곳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합한 숫자가 총 비례 의석 46석의 절반을 넘길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이 우세해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의석으로 19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19석을 얻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16석 정도면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4석, 13석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 4월 10일 개표 당일 저희 JTB 전주 방송하고 JTB 뉴스 채널을 통해서 개표 방송하시죠? 개표 방송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예. 제가 6시부터 8시까지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표 방송을 박시영 대표하고 함께 진행하기로 돼 있어서요.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인 5시쯤에 조국혁신당
그 선거 상황실을 지금 개표 상황실을 그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서 그 조국혁신당의 분위기, 그다음에 출구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또 그간의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 또 본인들의 다짐 이런 얘기들 위주로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6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개표 방송을 따로 진행하고 8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로 가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를 스케치하는, 그리고 또 관련된 분들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아마 마지막 우리 특집 방송에 그 대단원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당의 분위기가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그 JTB 뉴스를 통해서 최강욱의 총선 현장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기획자로서 최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개표 방송도 저희 JTB 뉴스와 함께 하시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홍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고향에서 열심히 그 정론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JTB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JTB 뉴스를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들을 많이 보고 있고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별도의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우리 김철 국장께서 80만 뷰를 넘어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 당일까지 최소한 100만 뷰는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전제로서 마지막 날까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애쓸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JTB의 유튜브 채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